자, 다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알죠? 선행을 베풀다 보면 배로 돌아오는 법이거든요. 자, 이번 이야기가 그 착한 일을 했다가 어마어마한 보답을 받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자, 기막힌 운명의 장난 3위. 아이란 은혜 갚은 강아지. 뭐지? 영국 켄트주에서 평범하게 새아이의 어머니로 살아가던 조앤 로에 2018년 겨울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 저희 센터에 말이죠, 유기견이 한 마리 왔는데 이거 잠시 위탁으로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저기 죽다가 아주 겨우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리스의 어느 골목을 헤매다 가까스로 구조됐다는 강아지 이름이요. 매니오스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요. 이분이 그런데 관심이 많았구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무릎은 탈구돼서 걸을 때마다 뼈가 튀어나올 정도였대요. 야야 아우 야 아주 진짜 상태가 안 좋았는데 많이. 자, 사실 붓고. 저 친구가 눈만 감으면 죽은 줄 알고. 맞아 맞아. 어우 진짜 빼짝 말랐다. 조앤은 곧바로 동물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아 매니오스를 영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요. 조앤은 그런 매니오스에게 사랑을 듬뿍 쏟으며 아주 극진한 사랑으로 돌봤는데 덕분에 매니오스도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고 해요. 아이고 야 얘가 쟤야 아우 야. 진짜 자 이건 진짜 같은 강아지 같지가 않다. 와. 귀여워. 야, 저래서 다 저런 보람을 갖고 이렇게 하시나 봐. 아, 이런 얘기는 100번 들어도 좋아. 네, 그러니까, 맞아. 아우,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매니오스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나 뭐. 조앤이 매니오스를 안으려고 할 때마다 그녀의 겨드랑이에 머리를 파묻고 하고 냄새를 맡은 거예요. 어허. 처음엔 애교를 부리는 건가 싶었지만요. 날이 갈수록 매니오스는 점점 더 달라붙어서 그녀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허. 심지어 다른 가족에게는 전혀 그러질 않다가 오직 조앤에게만 그런 행동을 보이니 더 수상했죠. 약간 민망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매니오스는 왜 한 사람의 겨드랑이의 냄새를 집중적으로 맡았을까요? 그 사실은 뭐 이제 겨드랑이 하면 또 이제 일부 분들이 이제 액취증 같은 게 있어요. 아, 이분이 제일 심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거밖에는 겨드랑이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건데 뭐 어떤 채취를 느꼈나 뭐 좋아하는 모르겠어요. 예. 자, 바로 조앤은요, 어쩌다 매니오스가 하는 행동이 자신의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닌가, 아, 그런 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 오. 곧바로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조현 씨 안타까운데 저 유방암이네요. 이게 사실은요 종양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걸 강아지가 알았다고? 그 옛날에 내가 강아지들이 그 후각이 발달해서 암 같은 거 발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거야. 오. 그렇습니다. 매니오스의 킁킁대는 행동으로 조앤은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초기에 종양을 발견한 터라 2019년 6월 조앤은 간단한 종양 제거 수술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됐고요. 조앤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매니오스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매니오스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저도 매니오스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미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로렌 고르티에 변호사가 버려진 개들을 구하는 동물 구조 단체를 설립했어요. 어허. 사냥개들을 돌보고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을 어허. 준비해서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2016년 10월 어김없이 그녀는 한 보호소에 방문했다가 아주 특별한 개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허. 귀여워. 너무 이쁘다. 근데 뭐 사실 특별할 건 없는 강아지인데. 눈이 없네. 아이고. 어머나. 한쪽 눈이 없었지만 로렌은 그새 사랑에 빠져버린 건지 아하. 이상하게 그 개에게만 계속 눈길이 가는 겁니다. 정이 갔구나. 로렌은 바로 그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데려온 후에는 남편과 함께 빅토리아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죠. 자, 어느 날부터 빅토리아가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렌의 코에 있는 점에 자신의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킁킁 맡았다가 그녀를 쳐다보고 그러다 또 집요하게 그녀의 코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이 행동이 몇 개월 동안 반복되자 로렌은 병원에 찾아가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아하. 그 코에 있던 그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피부암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 아, 얘도 역시 그 저기 냄새로 그걸 알아차렸구나. 희한하네. 그녀는 곧바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요. 그 덕에 코에 큰 흉터가 남은 걸 제외하고는 다시 빅토리아와의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유, 야. 근데 그걸 알려준 게 빅토리아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예. 우와. 그 진짜 강아지가 또 이렇게 자신을 어떤 뭐 이렇게 보살펴주는 은혜를 또 저렇게 갚네요. 저희 집에도 이제 강아지가 이제 유기견을 키우고 있는데 걔는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발랑 눕던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애교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밖에 안 하고 냄새 맡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요. 정성호 씨가 이제 건강하니까. 자, 여러분 말이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떤 운명 같은 시그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번 소리 말이죠. 어쩌다 듣게 된 운명적인 신호가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막힌 운명의 장난, 이 운명의 시그널. 자, 2014년 미국 말이죠. 켄터키주에 살고 있는 25살의 데니 로빈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어유, 야, 근데 25살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사실 저 수염 이렇게 깎고 그러면 또 동안일 거야. 보면은 열심히 자기 일 하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청년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건강해 보이는 그는 어렸을 때 말이죠. 굉장히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6살이 되던 해에 그는 말이죠. 그 버거시병이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신장 질환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23살이 되었을 때 결국은 심부전증 판정을 받아서 기증을 받지 못하면은 평생을 아이고.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말이죠. 보통 말이죠. 이제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가족일 경우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뭐 누가 맞는 사람이 있어서 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게 가족들 모두가 신장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픈 아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던 그의 어머니가 기증자를 찾기 위해서 지역 라디오에 이제 출연해서 이제 자기 사연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아들이 신장을 기증받지 못하면 얼마 못 가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이렇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이렇게 출연했는데 그 데니를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 이루어진 걸까요? 자, 그 이튿날 말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말이죠. 데니를 위해서 신장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와, 운이 좋은 거지.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게 세상에. 그러니까. 바로 말이죠. 켄터키 주에 살고 있는 25살의 말이죠. 애슐리라는 여성이었는데 데니 어머니가 말이죠. 라디오에서 사연을 말하고 있던 그 시간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사연을 듣고 있었는데 사연을 듣고 난 애슐리가 뜬금없이 데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부하겠다면서 해당 라디오쇼로 SNS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말이죠. 둘이 뭐 옛날에 뭐 내 첫사랑이었어 혹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연이 그런데 이 둘은요 생면부지 전혀 만난 적이 없어요. 예전에 마주친 적도 없고 어떤 인연도 없는 진짜 그냥 남이야 남. 아니 그것도 무슨 생명에 관한 거를 그냥 듣고 바로 판단을 해서 문자로 보냈다고? 아니 근데 사실은 트리플 S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일면식도 없던 데니에게 애슐리 신장 기증 그렇게 큰 일을 자처한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을 수. 본인이? 네. 이것도 맞는 일. 기증을 받아봤으니까. 본인의 가족들이나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맞아. 평소에도 말이죠. 애슐리는 사망 후 장기 기증에 대해서 동의할 정도로 장기 기증에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신의 생일쯤에 이 사연을 듣게 돼서 야, 이거 운명이다. 이거 나 끌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장을 데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아시겠습니다만 가족들도 안 맞는 거잖아. 근데 남인데 이게 맞아야 주는 거 아닙니까? 주고 싶어도 가족들도 못 맞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애슐리는 이제 데니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이거 웬일이야? 정말로 운명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과 맞지 않았던 신장이 애슐리하고 딱 맞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애슐리 신장이 데니의 몸에 맞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와, 닭살 돋네. 예.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운명이죠? 그러니까 신장 운명이지. 뭐 이게 운명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신장이 맞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 내가 만든 말인데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애슐리 또한 이 믿기지 않은 사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신장이 마치 단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애슐리는 적합하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그를 위해서 수술대 위에 오를 결심을 했고요. 대망의 수술날 그들은 말이죠. 병원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야. 정말 데니는 얼마나 감사할까. 그럼. 아이고. 애슐리의 기증으로 말이죠. 데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 애슐리와 데니 신장만 맞은 게 아니라요. 마음도 딱 맞게 됩니다. 또 그들은 눈 맞은 거야? 신장 이식 수술이 끝난 후에 가족들하고 이제 함께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만나고 갔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세 번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푹 빠져들기 자, 그렇게 말이죠. 그들이 이제 만난 지 2달이 되어 가던 때 데니는 애슐리에게 말이죠.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청혼을. 야, 그리고 진짜 수술 받고 나서 얼굴이 좋아졌네. 대박. 아이고. 아, 애들도 참 이쁘네. 착하다 얼굴이. 그냥 착하다 엄마 닮아. 아유, 야. 즐거운 상상 채널 A